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 처리팀에서 핀버트 발표를 맡게 된 황소현입니다. 저희 팀원은 김은희, 신동진님으로 발표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버트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NLP 분야는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또한 대량의 Financial Communication 텍스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그 사전 훈련된 금융 관련 언어 모델은 없었다고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NLP 사용은 이제 온라인 뉴스 기사나 소셜 미디어 텍스트가 있을 때 그 시장 심리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주가나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해주는 방법으로 그 흐름에 대한 시그널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나 기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여론이나 기사가 나온다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미디어 컴퍼니인 블룸버그 회사에서는 센티멘탈 포트폴리오가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2016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이제 구글의 버트를 시작으로 이제 큰 향상이 있었었는데, 이런 모델들은 대개 익스피디아 같은 일반적인 코퍼스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해요. 근데 센티멘탈 애널리시스는 도메인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트와 파이낸스 코퍼스를 이용하여 핀 버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관련 연구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트를 시작으로 엘모, 엑셀넷, GPT 등의 거대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있고, 이들은 제너럴한 도메인으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메인에 특화되어서 모델을 학습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버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바이오메디컬 코퍼스를 이용하여 만든 언어 모델이고, 클리니컬 버트 같은 경우는 병원 제2번 예측 과제를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그리고 SIC 버트 같은 경우는 과학 NLP 과제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파이널 코퍼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코퍼레이트 레포트 10Q와 10K가 있고, 어닝콜 트랜스크립트 애널리스트 리포트 세 가지입니다. 총 49억 개의 토큰을 확보하여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코퍼레이트 레포트 10K와 10Q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10K란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10Q는 분기 보고서를 의미를 합니다. 이는 금융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데이터인데, 그 미국의 SI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에서 모든 상장 기업에게 이제 10K로 알려진 연간 보고서랑 10Q인 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SEC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 증권 거래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고, 이 보고서 안에는 회사의 비즈니스나 재무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199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쓰여진 연차 보고서 6만 개 정도와 10Q 분기 보고서 14만 2천여 개를 얻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데, 아이템 1 비즈니스와 아이템 1의 리스크 팩터, 그리고 아이템 7에 있는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애널리시스 텍스트를 얻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커퍼스는 어닝콜 트랜스크립트 있는데요. 어닝콜은 회사의 임원들이 투자자 및 분석가들과 함께 회사의 전체 실적을 논의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는 컨퍼런스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콜에서는 CEO나 CFO 같은 임원들이 이제 전망표를 읽고 분기 중에 이제 회사 실적에 대한 정보랑 이제 이런 거를 디스커션 하는데요. 이제 애널리스트는 매니저들에게 정보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을 하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어닝콜을 듣고 회사의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임원들의 그 톤, 어조를
분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7,740개의 공기업에 13만 건 정도의 어닝콜 스크립트 통화 내역을 입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용한 코퍼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는 이제 기관 및 개별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이고, 이제 주식 추천, 수익 예측, 이제 목표 가격 등을 이제 정량적 측정치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지출해서 분석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분석 리포트 2를 읽는데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보고서를 입수를 했고 이 보고서는 한 48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네네. 늦게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모티베이션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모티베이션에서 이제 바이오버트나 아니면은 이제 사이버트 같이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버트가 버트 하여튼 그런 모델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도메인 스페시픽 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델과 도메인 스페시픽한 모델의 비교도 혹시 나중에 나오나요? 뒤에 설명에서 이제 버트랑 이제 얘네들이 이제 파이낸셜 코퍼스를 이용해서 핀버트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의 실험 결과 비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메인 스페시픽한 모델을 하기 위한 코퍼스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평가할 때도 그런 도메인에 가까운 그런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들은 일반 버트 모델 같은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발표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핀버트 트레이닝인데요. 이제 단어는 센텐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핀 보캡을 구축을 했고, 이제 뒤에 실험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핀버트 보캐블러리와 버트 보캐블러리를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단어의 수는 아래에 표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핀버트와 이제 버트 보캐블러리의 교집합은 한 41%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버트 베이스와 동일한 환경으로 핀버트 포퍼러를 사용을 하였고 문장 길이는 128 토큰을 설정해서 훈련을 했고 512개의 토큰을 허용하여서 계속 모델을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4가지 다른 버전으로 훈련을 했는데 이제 핀버트 베이스의 보캡과 언케이스드와 케이스드가 있고 핀버트의 핀 보캡을 사용한 언케이스드와 케이스드 버전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은 파이낸셜 프레이즈 뱅크와 애널리스톤 데이터셋, FIQA 데이터셋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파이낸셜 프레이즈 뱅크에서 공개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공개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셋에는 금융 뉴스에서 선택한 4,840개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금융 환경에서 이제 배경 지식을 갖춘 16명의 연구자들이 이제 수동으로 라벨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감정 라벨은 포지티브랑 뉴트럴 네거티브로 해서 3가지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은 애널리시스트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분석 보고서의 의견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회계나 재무 문헌에서 흔히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셋은 이제 한 10,000여 개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고 감정 라벨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이렇게 3가지로 문장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FI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111개의 텍스트 문장이 포함된 금융 센티멘트 분석을 위한 오픈 데이터셋이고 여기서는 라벨링이 -1부터 1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진 분류 작업으로 변환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은 무작위로 90%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놓고 10%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10회 분할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핀버트는 이제 원래 버트 베이스 모델이랑 비교해서 평가를 했는데,
프레이즈뱅크의 결과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낸 모델은 핀버트의 핀 복합을 사용한 언케이스드 모델인데 정확도가 0.8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언케이스드 버트 모델보다 4.4% 정도 향상된 결과이고 케이스드 버트 모델보다는 15.4% 향상된 결과라고 합니다. FIQA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핀버트 핀 복합의 언케이스드 모델이 0.844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드렸고 언케이스드 버트 모델보다 15.6% 향상되고 케이스드 버트 모델보다 29.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톤 데이터셋도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 역시 언케이스드 핀버트 핀 복합이고요. 각각 4.3%와 5.5%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이제 파이낸셜 코퍼스로 학습을 한 것이 파이낸셜 센티멘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 결과는 핀 복합과 베이스 복합의 비교인데요. 이는 이제 도메인 내에서 이제 그 복합의 중요성을 평가를 하는 건데,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거는 FIQA로서 상당히 이제 0.844 대 0.796으로 이제 가장 많이 개선이 되었었는데, 이 실험 결과를 볼 때 이제 도메인 내에서 어휘 복합이 도움은 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파이널 코퍼스를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와 언케이스드의 비교인데요. 이 두 개의 모델의 비교를 보시면 언케이스드 모델이 케이스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은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이제 사이언티픽 도메인이나 이제 바이오메디컬 도메인 버트와 같이 이제 거기서도 언케이스드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퍼스 기여도인데요. 앞서 소개한 3개의 코퍼스가 있는데 기업 보고서 10K와 10Q가 있고 어닝콜 트랜스크립트가 있고 애널리시스 리포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제 서로 다른 핀버트 모델로 따로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코퍼스가 가장 이제 기여를 많이 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케이스드 버전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제 3가지 데이터셋 중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데이터셋이 이제 단어 토큰이 11억 개에 불과하지만 이제 3개의 데이터셋 중에서는 이제 제일 좋은 결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제 연차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같은 기업 보고서에는 중복된 내용도 되게 많고, 이제 연차 보고서에 포함된 상당 부분의 데이터들은 이제 경영진의 재량에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반면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업 보고서는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의문점을 남기면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이널 태스크에 특화된 이제 버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3가지 분야에서 모두 버트를 능가했다. 그리고 이 핀버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핀버트를 활용하여 이제 실무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을까요?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NLP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깊지 않아서 그런데 케이스와 언케이스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설명이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케이스는 일단은 답을 주고서 이제 얘를 분류를 하는 거를 알고 있고 이제 언케이스드는 이제 모르는 상태로 그냥 얘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분류한다면서 학습을 한다는 게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냥 이제 그 각 단어들의 인베딩만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뒤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뒤에 그 FC 레이어로. 네네.
근데 오히려 케이스트보다 언케이스트에서도 분류 문제에서조차 더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다라는 네, 거인 거죠. 네네. 저 방금 저 자이언 어터리 팀의 박케이스인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의 용어고요. 케이스트, 언케이스트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소문자로만 다 바꾼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걸 언케이스트라고 합니다. 아, 저게 이제 어퍼 케이스, 로어 케이스 거기서 나오는 케이스군요. 네네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뭐 로어 케이스로 바꾸거나 전부 다 어퍼 케이스로 바꾼 다음에 학습시키는 게 성능 면에서도 꽤 차이가 났다. 그리고 그냥 하나로 딱 밀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결론인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또 이 표에서 질문이 있는데, 핀버트에서 베이스 복합과 핀 복합이 있는데, 베이스 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낸스 도메인이 아니라 이제 평범한 도메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복합을 구성을 할 때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핀 복합을 구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버트에 있는 복합을 쓰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핀 버트 복합을 썼느냐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핀버트 베이스 복합과 그냥 버트의 차이점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여기 소스 코드를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그럼 이제 이때까지 설명해 주신 걸로는 버트와 핀버트에서 이제 파이낸셜 도메인에서 스페시픽하게 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이나 아니면 임베딩을 하기 위한 근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냥 이제 파이낸스 도메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버트에 적용해 봤다라기에는 조금 노블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혹시 발표자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이게 제가 핀버트 이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버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에 나왔던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신 것처럼 뭔가 더 이제 이 언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핀버트 버전 2 같은 건가요? 네. 그 네. 전에 다른 이제 더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핀버트 버전 1이 있는 거예요? 버전 1, 2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는데 얘는 이제 센티멘탈 애널리시스에 특화돼서 이제 만들었고 그 전에는 이제 그냥 핀버트라는 언어 모델이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라면 어떤 문장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감정 분석에서 네. 일단은 이제 저는 버트와 핀버트에서 차이가 그러면 훈련시키는 데이터셋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구조적 차이나 아니면은 뭐 인베딩을 하거나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지 일단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크게 언급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하는 데이터셋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거에 그러면은 이런 거에 감정 라벨의 예시가 네거티브로는 하나 있는데, 그러면 뭐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분기보다 earning이 증가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망이 밝아졌다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네, 뭐 기업에서 뭐 투자를 뭐 따냈다, 뭐 유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포지티브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세 개의 마지막에 노드 클래스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기 첫 번째 쪽에 동기 부분에서 이런 핀버트를 써서 어떤 주가 예측이라든지 그런 분석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논문에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결국에 이제 그 파이낸셜 데이터의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인 것 같은데, 이런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가지고 뭐 주가 예측에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 그 연결고리가 좀 잘 안 보여서 혹시 그런 응용 분야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 블룸버그에서 옛날에 연구했던 게 있는데, 이제 그 센티멘탈 이 감정 분석으로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 펀드가 이제 그냥 인덱스 펀드보다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그냥 펀드보다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논문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뉴스 데이터를 분석한 주가 예측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뉴스 기사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여론의 센티멘탈만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주가가 뭐 이게 그 시간 단위가 그러면은 뭐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 분기 단위 이런 식으로 좀 그 뭐라고 그럴까, 레졸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질문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비슷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건 아니지만 약간 뉴스 방금 말씀하신 뉴스 같은 거에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NLP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주가에 인풋으로 넣을 수 있냐라는 그런 사례가 있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건 어떤 논문에서 저도 본 기억이 있고, 조금 더 성능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쨌건 이제 저런 방식으로 인베딩을 잘 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잘 풀었으니까, 요거는 인베딩이 잘 됐으니까 이 인베딩을 가지고 뭐 RNN에 넣거나 아니면 강화학습의 인풋으로 넣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주가 예측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흥미로운 논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또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을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이 NLP를 가지고 주가 예측한다? 이 부분까지 가는 데에 약간 초석 같은 느낌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